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늦은 밤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내 남은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는 78세의 김영애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26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50년을 살다가 이제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7년이 흘렀네요.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을 꾸리느라 바쁘고 문득 찾아온 외로움과 건강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눈이 침침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괜히 폐가 될까 봐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또 밤이 찾아오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특히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어렵고 혈압약 먹는 것도 까먹고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병명을 하나씩 더 듣게 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이런 상태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나 싶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애 씨, 나이 든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시간이랍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의 말씀이겠거니 했는데 그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그림도 그리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너무 밝으셨어요. 눈에서 생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비밀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죠? 저도 그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비밀이 뭔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아, 그런데 잠깐. 이 소중한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그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아니고 자식집 거실 한 구석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싼 간병인 비용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자유롭고 더 따뜻하고 더 나다운 노후를 사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도전을 멈출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심지어 작은 부업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랍니다. 오늘 이 20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시간이 될 거예요. 저와 함께 그 특별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도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이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그 텅 빈 집의 정적이 제일 무서웠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죠. 낮에는 그래도 텔레비전 소리라도 있는데 밤에는 정말 조용해서 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심때까지 뭘 하고 보낼지, 저녁 때까지 또 어떻게 시간을 때울지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해 왔어요. 특히 겨울밤이 길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녁 6시면 벌써 깜깜해지는데 잠들 시간까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눈이 침침해서 금세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라고요. 제 친구 민서가 그러더라고요. 영애야, 요양원 가는 건 마지막 선택이야. 거긴 그냥 끝이잖아.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어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들면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길이 있는 걸까요? 이런 두려움 여러분도 느끼시죠? 자식에게 짐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비싼 간병인을 감당할 수도 없고 요양원은 상상만 해도 숨막히는 그런 곳 같고 이 딜레마 속에서 저도 한때는 이게 내 운명인가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쩌지, 몸을 못 가누게 되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폐가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우리만이 아니거든요. 전국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노후를 준비할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건 3가지 길이죠. 첫 번째가 자식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딸아이 집에서 몇 달 살아봤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 재롱도 귀엽고 딸의 배려도 따뜻했죠. 매일 손주들 등교시키고 학교 기다리는 재미도 있었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방해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에 라디오 틀고 싶어도 손주들 자는 시간이라 참아야 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싶어도 가족들 스케줄에 맞춰야 했어요. 명절에는 온 집안이 시끌벅적한데 정작 제 말은 공기놀이 같았어요. 딸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딸 가족들이 저녁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괜히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외로워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손주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면 할머니가 있어서 불편해하는 것 같고 딸과 사위가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제가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몇 달 후에 제가 먼저 나왔어요. 서로를 위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 선택지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거죠. 이건 정말 돈이 문제예요. 요즘 간병인 비용이 월 400만 원이 넘어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간병인이라면 더 비싸고요. 제 연금으론 꿈도 못 꾸는 금액이죠. 게다가 친구들 말로는 간병인이 바뀔 때마다 새로 적응하느라 골치 아프다고 해요. 한 친구는 간병인과 성격이 안 맞아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바꾸자니 또 새 사람에게 적응해야 하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친구는 간병인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힘들어했어요. 한 달에 2-3번씩 사람이 바뀌니까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자기 생활 패턴을 설명해야 하고 어떻게 도움받고 싶은지 말해야 하는 게 정말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간병인도 사람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런 날엔 서로 기분이 안 좋아져서 집 안 분위기가 썰렁해진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요양원이 있죠.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삶이 저에게는 감옥 같았어요. 친구 민서가 요양원 가기 전날 밤에 울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여기 가면 난 끝이야. 실제로 요양원을 몇 군데 둘러본 적이 있는데 물론 시설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셨어요. 하지만 거기 계신 어르신들 표정을 보니까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고 목욕하는 날도 정해져 있고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도 다수결로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도 다른 분들이 싫어하시면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가족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 가지 길이 언뜻 보면 답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외롭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른 길은 없을까요?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발견한 2가지 놀라운 대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대공 전용 홈쉐어링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집에 남는 방을 젊은 친구들한테 저렴하게 빌려주고 대신 장복이나 청소 같은 작은 도움을 받거나 소정의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사는 거죠. 충남 아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79세인데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시달리셨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매일매일이 너무 적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역 복지센터에서 대학생 홈쉐어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셨대요. 지금은 2명의 대학생과 함께 살면서 매일 저녁에 같이 밥해 먹고 드라마 보면서 깔깔 웃으신다고 해요. 학생들은 할머니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시고요.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학생들은 저렴한 월세로 안전한 집을 얻고 할머니는 외로움을 잊고 생활비도 아끼게 됐어요. 심지어 한 학생이 할머니 생신에 깜짝 파티를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도 사오고 선물도 준비해서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 아닌가요? 2번째 대안은 시니어 협동조합 주거 공동체예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함께 집을 빌리거나 사서 각자의 방은 따로 두고 밥 먹거나 취미 활동은 같이 하는 거죠. 혼자 살 때의 외로움도 없애고 요양원처럼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피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이건희 할아버지를 보세요. 76세인데 아내를 잃고 우울증에 빠지셨던 분이 시니어 공동체에 들어가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에는 같이 텃밭 가꾸고 오후에는 바둑 두면서 웃음꽃을 피우신대요. 여기 와서야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 하시는 그분의 미소를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이런 공동체에서는 혼자가 아니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 방은 내 마음대로 꾸미고 하고 싶은 일은 하면서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저렴해요. 집세도 나눠내고 생활비도 함께 쓰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런 외에도 지역 복지 프로그램이나 이웃끼리 서로 돕는 품앗이 공동체 등 생각보다 많은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요양원이나 자식집 같은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들을 몰랐을까요? 아마 정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냥 기존의 방식만 생각하느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런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노후는 정말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아산의 박순자 할머니와 부산의 이건희 할아버지, 그리고 저 자신을 통해 배운 건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처음엔 두렵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도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어울리고 이사가서 새로운 이웃들과 인사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때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고 가족 같아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78세이지만 매일이 새로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가 돼요.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심지어 영어 회화도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요즘 세상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그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더 활기차졌어요. 반대로 제가 가진 인생 경험을 나누면서 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물론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제가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까?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다 들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 기우였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아픈 날에는 누군가 챙겨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런 게 진짜 가족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혼자 살 때는 모든 비용을 다 혼자 감당해야 했는데 이제는 나눠서 부담하니까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생긴 여유로 취미 생활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지, 넘어져서 다치면 어쩌지, 그런 걱정들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심이 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이에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노후를 꿈꾸는가?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노후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는 노후인가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청춘은 다시 피어납니다.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졌다는 걸 느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표정이 환해졌어요.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자주 머물러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홈쉐어링 정보를 찾아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좁은 틀 안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더 넓은 세상을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맞는 새로운 길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꿈과 고민 또는 성공 사례를 나눠주세요. 어떤 노후를 꿈꾸시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새로운 노후를 준비해보세요. 진정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젊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김영애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